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저희 그 밴드 대문에 보면 사진이 초승달 사진 걸려 있잖아요. 그 의미부터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 초승달 그 모양이 우리 존재, 이 세계의 실상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초승달이 원래는 보름달이죠. 근데 그게 위치에 따라서 가려지고 안 가려지고에 따라서 이렇게 금음달에서 초승달 해가지고 만달 해서 이제 커져서 보름달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초승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부분이 초승달이고 나머지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나머지는 있잖아요. 우리 존재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승달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 이 세계가 혹은 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 세계가 보이는 부분이 있고 숨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전문 용어로 쓴다면 숨어 있는 부분을 숨을 언을 쓰고 나타난 부분은 나타날 현자, 보이는 부분은 현자를 써서 언현, 숨어 있고 나타난, 언현이 동시 이런 말 쓰거든요. 언현 동시. 이게 지금 우리 이 세계의 지금 실상이에요. 그러면 그 눈에 보이는 부분은 지금 이거지요, 그죠? 눈에 보이는 것은 이거잖아요, 그죠? 일종의 물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초승달이 보이는 것처럼 물질은 보여요. 근데 초승달만 있는 게 아니고 나머지 부분이 있는 것처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은 현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은 본질. 일반적으로 인문학 용어를 쓴다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서 지금 1차적으로 초심자의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본다 이거예요. 육안으로는 눈에 보이는 부분은 본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는 게 심안이라고, 그렇게 마음의 눈이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자기를 돌아보면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그러니까 초승달이 항상 우리한테 법문을 해주고 있다. 초승달이 만달이 항상 우리에게 법문을 해주고 있다. 존재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근데 초심자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부분은 지금 누구나 이렇게 보고 다 아니까 육안은 다 멀쩡하게 다 잘 쓰고 있으니까.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는 심안이 아직 눈을 뜨지 못했다고 보는 거예요. 초심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단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을 먼저 한번 발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본질을 한자로는 성품 성자를 쓰고 발견한다 하는 것을 줄여서 견이라고. 그래서 견성한다. 이거는 본질을 발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을 본다, 발견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 수업에 앞으로 12번 우리가 같이 공부할 텐데 우리 수업의 목표는 하여튼 견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에카르트 톨레의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지만 근본 목표는 견성이 목표고, 견성하게 되면 성품이 부처예요. 그러니까 성품을 이제 불성이라고 하고 내한테 있어서 자성, 또 온 법의 본질이라서 법성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견성하면 성품이 부처라서 우리들은 성품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견성하게 되면 이게 부처구나 하고 우리가 이제 알게 되면 성불이 이루어진다. 견성, 성불. 이게 지금 우리의 지금 목표다. 우리 공부의 목표다. 따라서 매 시간 시작할 때는 이걸 먼저 한번 상기하고 시작을 할 거예요. 그동안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같이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들의 특징이 뭐냐면 잘 까먹는 게 특징이더라고요. 금방 까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상기시켜드리는, 무엇을 상기시켜드리는가? 우리의 공부 목표,
견성, 성불. 성불은 이미 부처인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구나. 지금은 심만이 떠지지 않았어. 발견을 아직 못하고 있어서 발견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예요. 그러면 같이 한번 발견해 보십시다. 지금 이 순간에 이런 거 할 때는 당연히 필기 안 하는 거죠. 딱 초집중을 해야지. 견성의 순간인데. 그렇잖아요. 자,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우리 여기에, 여러분, 인사동 선방 좋지요? 네. 크진 않아도 네. 아담하잖아요. 지금 여기 비쳐가지고 커튼을 쳤지. 이거 열면 경치도 좋아요. 인왕산이 잘 보여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있죠. 물질인데 물질은 있죠. 그러면 물질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인사동 선방에 물질만 있나 하고 한번 돌아봅시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물질이 있어요, 그죠? 물질만 있어요. 자, 물질 플러스 알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보면 여기에 살아있어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느낌은, 살아있다는 것이 느낌이죠. 어떤 감각이죠.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감각. 그러면 그 살아있다는 감각이 물질이 스스로 살아있다고는 안 해요. 그죠? 이런 것들이 지금. 책이 자기가 스스로 나는 살아있다 안 하지요. 책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감각 속에 지금 나타나서 책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도 물질이잖아요. 책이나 육체는 다 물질이다. 그럼 이 자리에 물질만 있는가 할 때 물질 아닌 것이 바로 달의 숨겨진 부분처럼 물질이 아닌 것이 눈에는 안 보이죠. 그죠? 근데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렇게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던지는 질문이 여러분 정신 나갔어요? 어떠세요? 정신이 있어요? 정신 나갔어요? 정신 있어요? 다 정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정신이 없는 사람, 지금 정신 나간 사람, 저한테 이렇게 제 말 듣고 저한테 어텐션을 해주시고 계시면 정신 나간 건 아니죠? 정신 있지요? 여러분 정신이 지금 저를 이렇게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텐션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정신이 크기가 어떻게 돼요? 한번 표현해 보세요. 정신이 있지요? 자, 어디 있어요? 좀 애매하지만 표현해 보세요. 정신이 없는 사람은 없죠? 정신 없는 사람은 나가세요. 죽은 사람이니까. 죽지 않은 이상은 정신 있지요? 지금 물질과 정신할 때 물질 있어요, 그죠? 물질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질 있다는 거 아는 건 정신이잖아요. 근데 정신이 어떤 느낌이냐는 거예요, 지금. 정신을 확인하는 게, 정신을 발견하는 게, 정신을 확인하는 게 견성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이 성품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옆에 종로 경찰서가 있어가지고 가끔 저렇게 경찰서가 들락날락 하면서 저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렇게 이런 게 본문이에요. 지금 이렇게 소리 들리고 있죠? 아는 게 있죠? 살아있는 거, 깨어있는 거. 여러분, 이게 남자예요, 여자예요? 이 정신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정신에는 성별이 없지요? 이거 확인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중요한 순간이에요. 정신에는 남녀가 없다. 이게 백인이에요, 흑인이에요, 황인종이에요? 없다. 색깔이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는데 색깔이 뭐라고 할 수가? 그냥 투명하지요.
그냥 투명하다. 여러분, 동그라미예요, 세모예요, 네모예요? 형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형태 없죠. 그러면 지금 형태 없는 것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크기도 얼마만 하다 할 수가 없는데 이것이 여러분 몸 안에만 있어요. 몸 아니면 이렇게 이 공간에 차 있어요. 어떻게 느껴지세요? 몸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차 있는 것 같아요. 몸 안에 있는 사람. 여기 이 공간에 차 있다고 느껴지는 사람. 손 안 드신 분은 그냥 귀찮아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몸 안에 있다고 느껴지는 사람. 솔직히 몸 안에 있다고 느껴져요. 그것도 맞고. 아, 그 말을 해야지. 맞죠. 몸안에 것도 맞고 밖에도 맞는 거 아니에요? 자, 몸 안에만 있다고 느껴진 사람을 위해서 자, 그러면 살짝 눈을 감아보세요, 여러분. 살짝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아서 자기 정신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러면 이게 눈을 뜨고 보고 있어가지고 자꾸 이게 몸 안에 있다고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눈만 감아도 경계선이 없지 않나요? 여러분, 경계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 경계선 없는 이 속에 이 지금 공간 자체가 정신이거든요. 이 정신 공간 속에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 느껴보세요. 이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공간을 느껴보세요. 이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공간 전체가 정신이 차 있지 않나요? 제주도에서 오신 우리 김성희 선생님.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눈만 감으면 되잖아요. 네, 눈 감으니까. 눈 감으니까 금방 그죠? 네. 눈 감으니까 의식의 경계가 없어져 버리죠. 정신의 경계가 네. 바로 없어지죠. 네. 다지요, 그냥. 그 속에 소리가 이렇게 울려 퍼지고 있어요. 그러면 자, 눈 뜨시고 소리 참 좋네. 그죠? 이거 저기 티베트 근처에 여행 가다가 산 거예요. 소리가 진짜 좋네. 예. 10,000원 주고 샀는데 잘 사왔네. 지금도 이렇게 있지 않나요? 자기 정신이 지금 어려운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알고 보면 너무 당연한 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공기를 지각 못하고 살았던 것처럼 너무 당연한 이것을 우리가 너무 당연해서 놓쳤다고 할 수 있어요. 너무 당연해서 놓쳤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가 다 함께 깨어 있으니까 깨어 있는 장, 깨어 있는 공간, 이 속에 지금 우리가 함께 있는 느낌도 있어요. 같이 깨어 있다는 느낌. 그리고 이 같이 깨어 있는 느낌으로 이 공간이 지금 차 있다. 지금 형광등이 여러 개잖아요, 여기에. 형광등 하나보다도 여러 개 같이 있으면 여러분 빛과 빛이 서로 도와줄까요? 서로 방해할까요? 조금 더 밝아지는 느낌이 있죠. 우리가 지금 같이 끼어 있으면 이 각자의 빛이 이렇게, 그러니까 일종의 전등이라는 말은 한 사람이 이 정신이 보세요. 정신이 요렇게, 여러분 정신이 요렇게 있구나 하는 게 정신이에요, 물질이에요? 정신이죠. 다시 엄미해 보세요. 아, 정신이 이렇게 있구나 하는 그놈이 정신이죠. 물질이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아, 내가 있네 하는 게 깨달음이에요. 지금 오늘 조금 먼저 오신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한테 여기 오신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구동성으로 깨달음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 오신 목적이 제가 뭡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다들 깨달음이요, 그러셨어요. 그러면 깨달음의 내용은 뭐냐면
정신이 자기가 정신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깨달음이란 정신이 자기가 정신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육체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 지금 살아있는 이것이 이제 정신이란 말은 좀 진부하니까 정신이란 말 대신에 이것이라고 해볼게요. 지금 살아있는 이것이 요렇게 있지 않나요? 이거 없는 사람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딱 정확하게 이걸 말하는구나. 다시 이것을 말하는구나. 이것이 정신이구나 하고 정신이 자기가 자기를 아 이거구나 하고 딱 이렇게 한번 방점을 딱 찍는 게 이게 이제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모인 목적이 사실은 깨달음과 동시에 왜 깨닫기 원하는가? 이유는 뭐냐면 깨달음은 꿈에서 깨요. 꿈에서 깨요. 그럼 보세요.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마음 공부에서 실력은 뭐냐면 깨어있는 이것을 얼마나 감지하는 게 선명하냐 약하냐의 차이예요. 지금 마음 공부에서의 실력의 차이는 지금 깨어있는 이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선명하게 자각을 하느냐 아니면 잡았다가 놓쳤다가 희끄무레하고 뭔가 막에 쌓인 것 같고 그 차이 꼭 마치 비닐을 가운데 놓고 만지는 듯한 느낌 그런 게 사람마다 처음에는 좀 있어요. 이제 그 차이다. 비닐이 좀 두꺼운 사람도 있고 얇은 사람도 있고 싹 거쳐가지고 완전히 맨살을 딱 이렇게 만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치는 대충 알아들었다 이거예요. 이치는 대충 알아들었는데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관심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면 어느 땐가 조금 더 확 이렇게 이것이 확 와닿을 때가 있어서 그때 아 이걸 말했구나 하고 그때 한번 와 이거구나 하고 한번 말을 할 때가 온다. 그래서 그걸 와지일성이라 그래요. 이거구나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거구나 할 수도 있고 이런 말을 듣고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자기를 보면 어디를 가나 한눈 팔리지만 않으면 한눈 팔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에 끌려가지 않으면 문득 정신이 이렇게 있구나. 이게 나구나. 정신이 이게 나구나. 내가 이렇게 있구나. 이게 이제 견성이다. 성품을 발견하는 거다. 견이라는 말을 오늘은 발견이라는 말로 써봤어요. 발견한다. 그러면 이렇게 발견하고 나면 그 다음 공부는 뭐냐면 여러분 돌아보면 항상 있을까요? 아니면 어디 집 나가 있을까요? 얘가 돌아보면 항상 자기한테 있을까요? 아니면 얘가 어디 나가서 다른 데 가 있을까요? 항상 있어요. 항상 있겠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깨어있는 이 정신, 깨어있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여러분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선명하지 않나요? 의식이 이렇게 있잖아요. 딴 것 말고 의식 없으면 바로 쓰러져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의식 없으면 바로 탁 쓰러져서 시체예요. 불 화장장에 딱 넣어도 몰라. 그죠? 의식 있잖아요. 그죠? 의식은 깨어서만 있어요? 잠잘 때도 있어요? 잠잘 때도 있으니까 살아있지. 잠잘 때 화장장으로 실려가지 않잖아요.
항상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이것이 항상 있어서 요거 돌아보는 게 공부다. 이해되세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한번 확인해야 돼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확인을 하고 확인한 다음엔 항상 얘가 집 나갔나 있나. 왜냐하면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보세요. 의식이 이런 현상을 이제 불교 용어로는 경계라고 그래요. 경계. 그러니까 경계가 닥쳤을 때 의식이 손살같이 습관적으로는 집을 나가서 그 경계에 탁 붙어버려요. 좋다 나쁘다 해버려요. 그러면 자기를 잃어버리고 경계에 따라 고통스럽죠.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식이 자기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집을 나가느냐의 문제에서 지금까지는 거의 집 나가서 살았다. 가출해가지고 나가지. X 고생하면서 나가지. 나가지요. 그래가지고. 경계에 닥치면 자기도 모르게 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마음공부란 무엇인가 발견을 하고 다음에 얘가 자기 집에서 버티기, 집에서 안 나가기, 집에서 버티는 힘을 선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줄여서 정력, 힘력자를 써서 자기 자리에서 버티는 힘. 그렇게 되면 경계가 와도 안 나가지. 안 나가고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모든 경계는 여러분 왜냐하면 집을 안 나가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의식이 있지요. 의식이 지금 이 의식이 요렇게 여러분이 저한테 어텐션 하고 계시면 지금 여기에는 여러분이 지금 저를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딴 생각 안 하시죠. 딴 생각 안 하면 과거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각을 안 하면 과거 없어요. 놀랍게. 왜냐하면 과거는 생각 속에만 존재해요. 그러면 의식이 깨어 있으면 자기 집에서 딱 깨어 있으면 생각이 없죠. 그러면 과거 없고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여기에 보세요. 지금 여기에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현재만 있잖아요. 근데 이 현재가 지금도 현재고 또 현재고 또 현재라서 이 현재는 현재가 의식이 곧 현재예요. 의식이 현존감이에요. 다시 의식은 다른 말로 하면 현재에 존재한다는 느낌. 현존감. 현재에 존재한다는 감각. 현존감. 그럼 이 현존감이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이 순간 이렇게 있잖아요. 요게 내가 깨어있는 한은 계속 현존감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기 동일성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 현존감이. 근데 요것이 경계에 만나면 와락? 와락 해. 경계 아니더라도 영화만 틀어도 싹 영화 속으로 싹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주 간단하게 자기 집에서 잘 버티고 있는가 경계에 딸려 나가는가 지금 그거의 관건이다 이거예요. 딸려 나가면 고해가 되고 집 나가서 고생스럽고 딸려가지 않으면 놀랍게도 여러분 딸려가지 않으면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얘는 여여해요. 타타 갖고 여여여여 계속 여여해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자기 동일성이 유지가 돼. 그러면 이 입장에서는 안 변해요. 변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모든 현상이 가만히 보면 나는 안 변하는데 현상은 변하지. 변하거든요. 그러면 안 변하는 게 진짜인가 변하는 게 진짜인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안 변하는 게 진짜죠.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안 변하는 게 진짜. 그러니까 저절로 가치가 안 변하는 것이 진짜고
현상은 자꾸 변해가지고 이거는 꿈 같네. 이제 느낌이 꿈 같네, 영화 같네. 현상은 그런 느낌이 강해져요. 갈수록. 자, 그래서 그 느낌이 강해지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몸을 한번 흔드세요. 지금 이제 약간 30분이 지나가지고 여러분 집중력이 그 사이 그새 떨어져. 그래서 살 졸려고 하고. 제가 잘 보지요. 귀신같이 보지요. 자, 박수 한번 치고 TV를 한번 켜고 다 살자고 하는 건데. 아이고 무난하다. 자, 보세요. 이 의식이 이거 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 의식이 이렇게 있지요. 근데 이 의식은 한계가 없지요. 우리 동양에서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둥글다고 표현을 해요. 이렇게 한계가 없는 무한한 것을 둥글다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의식을 한자로는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깨어날 각이라는 말도 써요. 각. 깨어난다. 그러면 이 각의 크기가 한계가 없어서 느껴져요? 깨어있는 정신이 크기가 한계가 없어서 이걸 원각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이름이 많은데 많은 이름 중에 하나가 원각경이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한계가 없는 원만하고 꽉 찬 각, 의식, 깨어있음. 그러면 한계가 없는 깨어있음이 항상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한번 확인된 사람한테는 자꾸 확인하게 되면 언제나 내가 살아있는 한은 내가 있는 그 공간 자체가 이 원각이다 이거예요. 항상 보름달처럼 원각이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이걸 원불교에서는 일원상으로 이걸 상징해서 이렇게 썼네요. 그래서 벽에다가 이렇게 원불교에서는 불상 대신에 일원상을 모시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지금 원각이 이렇게 있는데 원각 속에 여러분 자꾸 이 각에 익숙해지면 각에 익숙해지면 현상은 인연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있어요. 제 소리도 여러분의 원각 속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제 손의 제스처도 여러분의 원각 속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그러면 여러분의 원각은 마치 영화의 스크린 같이 이렇게 있고 홀로그램 스크린이 있고 그 속에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여기에 처음 들어왔을 때 차냄새가 좀 났어요. 살짝 차냄새가 좀 있었죠. 그러니까 냄새도 나타났다가 또 인연따라 또 사라지고 맛도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지금 모든 것이 요 원각 속에 원각이라고 하는 그라운드 이 스페이스 혹은 홀로그램 요 속에 혹은 거울 액정 화면 같이 이 화면 속에 화면 위에 화면 안에 모든 것이 나타났다가 사라져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실감이 갈수록 엷어져요. 지금은 아주 단단하게 이게 느껴지는데 내가 집에서 여여하게 있는 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나는 그대로인데 모든 것이 나타났다가 사라져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은 실물감이 자꾸 이렇게 옅어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탁 깨달음이 오는데 뭐냐면 원각 안에 여러분 지금 죽비 같으면 여러분의 원각 안에 나타났지요.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도 보셔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이 죽비가 여러분의 원각 안에 지금 나타났죠, 그죠? 요게 시각인 거예요.
일종의 다른 말로 하면 시각 정보인 거예요. 정보 자체는 물질감이 현저히 떨어지지 않나요? 정보는 갈수록 이게 정보로 보여요. 그러니까 시각인 거예요. 시각. 이때 시는 보일 시자고 각은 깨달을 각이잖아요. 보이는 깨달음. 그러니까 여러분의 원각 속에 원각을 커서 대각이라고 하면 대각 속에 소각이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시각이라고 각자를 붙였잖아요. 여러분의 의식 혹은 여러분의 정신은 대각, 원각인데 그 속에 지금 소각인 시각이 인연 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져요. 소리도 인연 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져서 소리를 청각, 들리는 각. 그러니까 알고 보면 원각, 대각 속에 보이는 각, 들리는 각, 냄새 맡아지는 후각, 그리고 마신 미각, 촉각, 요 만지는 촉각. 한번 지금 땅바닥 한번 쓱 한번 만져보세요. 방석이나 만져보세요. 촉각 있어요, 없어요? 그 촉각도 여러분의 지금 정신 속에 있는 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외가 없지 않나요? 생각도 각이에요. 그죠? 생각.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은 이름이 좀 워낙 그거에서 정이라고 붙였네. 각이라고 안 하고. 근데 그것도 감각이라고도 할 수 있죠. 넓은 의미에서. 자, 그러면 현상은 모두 지각이에요. 지각되는 것들 아니에요. 감각된다, 지각된다. 현상은 알고 보면 현상의 정체는 지각이에요. 느껴지는 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원각 속에 소각들이 인연 따라 나타났다 사라진다. 하나의 본질 속에 다양한 현상이 인연 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있는 게 지금 실상이에요. 그러면 대각도 각이고 소각도 각이라서 이게 하나의 각이라서 맛은 하나다. 한 맛이다. 그래서 일미라고 해요. 일미.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에서 원각이라고 하는 것이 형상이 잡혀져요? 아니면 텅 비어 있는 듯이 느껴져요? 텅 비어 있죠. 그래서 공이라고 불러요. 본질을, 원각을 공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공 속에 나타나는 것들도 알고 보면 여러분 모든 현상이 시간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간성을 가지고 있죠. 맞아요. 모든 현상이 시간성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시간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겼다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각도 공이고 현상들도 모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생각, 감정들도 생겼다가 사라져서 실체가 있다고 할 수가 없어서 그것도 공이에요. 원각도 공이고 소각들도 알고 보면 다 공이에요. 그러니까 공으로 한 맛이라고 하거나 각으로 한 맛이라고 하거나 지금 다 같다. 그래서 이 본질의 두 가지 특징을 하나는 공성이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각성이라고 불러요. 공성을 공적이라고 하고 각성을 영지라고. 공적, 영지. 공성을 진공이라고 하고 각성을 묘유라고 해서 진공, 묘유. 또 공성을 선정이라고 하고 각성을 지혜라고 해서 선정과 지혜. 선정을 줄여서 정, 지혜를 줄여서 해. 정과 해가 항상 같이 있다.
요 본질의 특징이 요 두 가지로 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한번 확인하고 나면 팔만대장경과 조사 의록이 전부 다 이거를 말하고 있다. 근데 이거는 말하기가 좀 까다롭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배우자나 자식한테 오늘 배웠어요. 정신을 배웠어요. 자식을 불러놓고 얘야 여기 물질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러면 갑자기 갑자기 엄마 아빠가 도를 아십니까 다녀오셨나 남한테 설명하기 참 까다로운 거 아시겠어요? 이게 눈이 보이지 않아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무슨 말을 먼저 드리고 싶었냐면 결국 첫째 시간인데 12번째 마지막 시간 가도 이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근데 왜 반복해서 말을 하는가? 일주일 만에 다 까먹어버리네. 이 경계에 딸려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 자리, 의식이 자기 자리에 딱 자기 자리는 뭐예요? 존재의 여러분 자동차 기아 넣잖아요. 요즘은 자동이지만 옛날에 일단 하고 하면 N이라고 뉴트럴 있죠. 이게 존재의 중립 상태예요. 지금 요 의식이 딱 깨어 있는 게 존재의 중립 상태예요. 그러면 요게 N이거든. N. 여기에 있으면서 1단 놓을 때는 1단 놓고 2단 놓고 3단 놓고 4단 놓고 백 할 때는 또 리버스입니까? R 백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뉴트럴 상태에 있으면서 상황 따라서 기아를 넣었다가 다시 돌아오고 넣었다가 돌아오고 이해됐어요? 넣었다가 돌아와야지 넣었다가 안 돌아오는 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왔다 갔다 해. 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의식이 자기 자리에 딱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나가가지고 막 가서 붙어 돌아와야 되는데 한참 가 있다가 또 돌아와요. 여러분 잠잘 때 다 돌아와요. 걱정할 건 없어. 잠잘 때는 다 돌아와. 그렇지만 깨어있는 동안에 고통스럽잖아요. 집 나가면 나가서 돌아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걸 의식을 물로 비유해요. 항상 동양에서는 상선 약수란 말 있죠. 상선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우리 의식이거든. 의식이 물과 같아서 여러분 보세요. 뉴트럴에 있으면서 중립에 있으면서 기아 중립 상태에 있으면서 물과 같아서 1단 놓을 때 1단 놓고 눈 오는 날일 때는 1단 2단 놓잖아요. 근데 고속도로에서 1단 2단 놓으면 안 되잖아. 4단 5단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유롭게 소통이 돼야 돼. 의식이 그래서 항상 뉴트럴 사이에 있으면서 즉각 몇 단 쓰고 들어오고 이게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뉴트럴 모르면 나가가지고 지금 고속도로 밟아야 되는데 1단에서 그냥 머무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머무르면 어떻게 되죠? 썩지요. 그러니까 지금 의식이 썩어 있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식이 고여 있어. 이게 자유롭게 소통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유롭게 소통한다 이 말을 무소주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이 생기심 그 마음이 흘러야 된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고이는 바 없이 마음이 흘러야 한다. 이게 지금 우리 공부의 목표예요. 그러려면 이 뉴트럴 중립 자리를 알아야지. 여기에 있으면서 마음대로 척 쓰고 돌아오고. 그래서 이거를 뉴트럴 상태의 의식을 금강왕의 복음이라 그래요. 금강왕의 복음. 그래서 복음은 척 쓰고 빨리 싹 닦아서 칼집에 딱 넣고 척 쓰고 칼집에 탁 넣고 이걸 자유자재로 해라. 그래서 이 금강왕이 칼집에 딱 있는 것이 언제든지 정광석가처럼 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그렇게 쓰고 돌아오고 하는 게 도다 이거예요. 도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자유롭게 못 쓰고 집착해서 얽매여 가지고 구속당해 가지고 자유롭지 못해서 썩는다 이거예요. 지금 상황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메커니즘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통해서 이걸 자유자재로 쓰는 거. 그러니까 뉴트럴 상태에서 영혼이 있자는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소승분류가 되어버려요. 이 시끄러운 것을 자꾸 피해 도망가서 조용한 곳으로 도망가는 거. 그리고 일반 명상도 자꾸 시끄러운 데 도망가는 쪽으로 마음을 고요하게 깔아앉히고 생각을 없애는 쪽으로 가는데 아니에요. 바른 공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바른 공부는 그런 거를 내가 주인이 되어서 잘 쓰는 거예요. 잘 쓰는 거. 잘 쓰면 번뇌가 보리로 변한다는 거예요. 번뇌적 보리. 번뇌를 없애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번뇌를 보리로 바꿔서 쓰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뉴트럴 자리에, 그게 옥좌예요. 옥좌. 왕이 앉는 좌석을 옥좌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앉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그 자리를 선이라고도 하고, 저기 보세요. 선 글자 있죠? 예, 아주 열심히 정진하고 계시는 수자 스님이 쓰신 거라서 글이 깨끗하지요? 예, 선이라고도 부르고, 요 뉴트럴 자리, 의식의 자기 자리, 본래 자리, 요거를 선이라고도 부르고 도라고도 불러요. 동양에서는 도, 법이라고도 불러요. 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런 말로 지금 원각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요 자리를 확인을 해서 요 자리를 근거지로 삼아서 쓰지 않을 때는 척 칼을 이 자리에다 탁 칼집에 넣어 놓는다. 그러고 있으면 속도가 귀신같이 빨라요. 그래서 탁 뭐가 일이 딱 생기면 지혜가 촥 나와가지고 싹 쓰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착 넣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자유자재로 쓰고 넣고 쓰고 넣고 넣는 것을 싹 쓰고 넣는 것을 살 죽인다. 혹은 차 막는다. 현상을 막는다. 현상을 죽인다. 그래서 본질로 돌아오고 본질에서 이걸 쓰는 것을 활 부활한다. 활. 그리고 막는다가 아니고 차 대신에 조를 썼어. 그러니까 살활자재. 죽이고 살리고 이걸 자제로 한다. 집착하는 것을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돌아온다. 뉴트럴로 돌아온다. 뉴트럴에서는 1, 2, 3, 4, 5단을 자유자재로 활 쓴다. 살활자재 혹은 차, 조, 막고 비추고. 차는 부정하고 긍정은, 그러니까 조는 긍정하고 부정과 긍정을 자유롭게 한다. 지금 그게 우리의 공부의 지금 목적이에요. 그래서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가? 살활자재.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활자재야. 그러니까 마음대로 이 칼을 쓴다. 복음을 쓴다. 지혜를 쓴다. 근데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러려면 뉴트럴이라고 하는 중립 자리를, 기아가 중립으로 가는 그 자리, 항상 의식의 자기 집, 그 자리를 한번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의식의 자기 집이 어떤 거냐? 여러분 보세요. 이제 잠깐 이 말씀 이제 요점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뭘 착각하느냐 하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뭘 착각하느냐 하면 보세요. 현상은 의식의 상태예요. 현상은 의식의 상태. 의식의 상태는 우울증부터 그리고 극심한 자기 혐오 뭐 이런 것으로부터 해서 자기 만족과 또 아주 봉사정신과 따뜻한 사랑의 정신과 이런 식으로 의식의 상태는 천차만별이에요. 희노애라 애오욕의 상태가 다양하게 의식 상태는 벌어진다. 이해되세요? 이건 현상이에요. 근데
희노애락 애호욕 중에서 어떤 것도 의식이 그런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본질은 의식 자체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께서 본질하고 현상을 헷갈려 해요. 요 극복하는데 적어도 3년. 본질과 현상을 헷갈리는 것을 극복하는데 적어도 3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솔직히 이야기하죠. 어제 어떤 오랫동안 수행해온 분을 만났어요. 누구라고 말하면 안 되니까, 그죠? 만났어요. 만났는데 의식이 생각이 하나도 없는 상태. 그걸 목표로 삼아서 이분은 수행을 하고 계세요. 의식에 생각이 하나도 없는 상태. 그걸 딱 목표로 삼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수행하시더라고요. 오랫동안 수행했어요. 그리고 상당히 뭐 나름대로 좀 뭐라 그럴까 실력이 있다고. 제가 보기에는 의식이 생각이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본질이 의식 자체를 추구하는 거예요. 상태를 추구하는 거예요. 상태를 주고. 그럼 그 상태가 영원 불변할까요? 아니면 어쩌다가 돼도 금방 또 변할까요? 변하죠. 여러분 그렇게 오랫동안 수행하고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딱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그 어떤 특별한 의식 상태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말 몇 마디만 하면 바로 알아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서워요. 이 사람이 본질과 현상을 완전히 딱 가름말을 딱 타고 있는가, 아니면 혼동하고 있는가, 이거 금방 알아채요. 근데 본인은 꿈에서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수행자들이 이 생각이 하나도 없는 명징한 그런 상태를 추구하는 거 이해하세요? 그건 의식의 상태예요, 의식 자체예요. 의식의 상태예요. 상태는 변화무쌍해서 그걸 목표로 해가지고는 영원히 오르락내리락. 이건 뭔지 아세요? 조증과 우울증이에요. 수행자가 상태를 추구하면 조울증이 걸려요. 이해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뭐예요? 보세요. 본질은 의식 자체예요. 그게 우울증이든 너 기분 좋아서 막 하이를 하든 완전히 다운이 되든 그 자체라고요. 의식 자체. 그러니까 지금 의식 자체를 우리가 확인할 때는 의식의 중립 상태에서 확인하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의 중립 상태라는 이 말도 의식 자체를 말한다. 순수한 의식. 변화하지 않은 순수한 의식 자체. 그게 중립 상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의식 자체를 깨닫는 거지 의식의 어떤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의식의 특별한 상태를 추구해요. 제 말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만난 그분이 한 30년 수행한 것 같은데 30년 된 것 같아요. 넘은 것 같아요. 30년. 그리고 내린 결론이 맑은 명징한 상태를 추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이제 남한테 그렇게 돼야 된다고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수행하시는 분들이 다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육조 해능 스님은 우리 공부의 기준을 부처님하고 육조 해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주 맥이 딱 이렇게 오거든요. 육조 해능 스님은 뭐라고 하느냐면 선정산매는 추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선정산매는 의식의 한 상태니까. 이해되세요? 선정산매가 아니다. 불법은 왜냐? 불법은 불이법이라서. 선정산매는 이법이다. 선정산매가 되었다가 안 되었다가 하니까.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법이라서 불법은 이법이 아니다. 불법은 변하지 않는 거. 불이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오조 스님으로부터 육조인 나는 어떤 법을 받았는가? 딱 하나 견성법을 받았다. 견성만 논하지 선정산매는 논하지
않는다. 이 말 이해되세요? 의식 자체를 한번 확인하는 것을 우리는 말하지 의식의 어떤 특별한 상태를 추구하지는 않는다. 이게 정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여러분 그 딱 정견이라고 하는 정견 딱 이렇게 가닥이 딱 잡혀서 공부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렇게 막 쫓아다녀요. 명상 쇼핑하러 다니게 돼요. 딱 정견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지금 이제 휴식하겠는데 오늘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오늘 첫 시간 2시간인데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은 오리엔테이션인데 모든 오리엔테이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요거 하나를 말한다. 지금 1시간이 지났는데 이것이 변했나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깨어있지 않나요? 깨어있지요? 네. 요거 자체 의식 자체 되어 있어요. 의식 자체의 발견이 견성이에요. 그 의식의 어떤 특별한 상태가 아니고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요게 지금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뭐가 변하는가? 나의 아이덴티티가 변해요. 요거 발견하기 전에는 어쩔 수 없이 몸을 날아가고 살았어요. 몸을 날아가고 나는 남자다 여자다 키는 얼마다 나의 나의 이상형은 이거다 저거다 하고 그 나가 항상 몸을 중심으로 했다가 의식을 발견하면서부터는 의식이 나예요. 그러면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나는 태어난 적도 없고 죽는 것도 무시무시하지 않나요? 몸이 나일 때는 태어나고 죽는데 의식이 나일 때는 여러분 이 크기가 없는 이것이 언제 태어났을까요? 그런 거 해당 안 돼요. 이게 절대예요, 절대. 놀라운 것은 몸은 상대지만 의식은 절대예요. 변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상대가 나였다가 나는 절대로 변하니까 성노병사로부터 해탈. 성노병사로부터 해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자, 오늘의 결론의 첫 시간 결론은 이 공부를 하시려면 간땡이가 부어야 돼요. 몸을 나라고 하다가 의식이 딱 자각되는 순간 의식은 완전히 촥 확장되거든요.